7달에서 6달까지 가능하고 빠르게 좋을 수 있다. 내가 프로다 그러면 6, 7달에서 하셔도 되는데 자신 없다. 그러면 그냥 2, 3달에서 하세요. 4단까지 올렸습니다. 제가 4, 5단까지. 가장자리를 계속 오르면서 저어주세요. 그럼 애들이 가운데서 또 가그르르 이렇게 끌어요. 그러면 끌기 시작하면 불을 바로 꺼야 돼요. 계속 저으면 안 돼요. 지금 아직 향이 안 우러나오거든요. 가장자리에서 끌기 시작해요.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 끝에서부터 가장자리에서 끌기 시작해요. 그러면 향이 우러나와요. 그러면 계속 젓는 게 아니고 그냥 꺼야 돼요. 꺼요. 불을 꺼서 이 상태로 순두부찌개 끓일 때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가열을 하잖아요. 해요. 한 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조금 그 한쪽 단계 내가 오늘 넣는 게 안 좋다 그러면 아무도 없이 못해요. 아 이거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건강한 상태는 괜찮아. 지금 향 오고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근데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면역력이 사실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럴 때 탄 걸 먹으면 그 한쪽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끄고 순두부찌개 끓일 때는 그 다음에 불을 끈 다음에 이제 뭐든지 볶을 때 향이 잘 나는 것부터 먼저 볶아야 돼요. 그래서 마늘하고 양파를 동시에 볶는다. 마늘만 볶고 양파를 볶는다. 맛이 완전 달라요. 혹시 아신가요? 먼저 마늘을 볶아서 향을 우러낸 다음에 또 불을 꺼요. 그다음 양파를 넣어서 볶아요. 또 불을 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뭐 고기를 넣는다든가 해조류 종류, 그 조개 종류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볶고 난 다음에 또 불을 끈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물을 넣어서 그때는 불을 센다고 해갖고 연륜이 많은 언니분들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순두부찌개 끓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애호박찌개 좋아하시나요? 돼지고기 듬뿍 넣은 거? 우리 참 뽕동 가서 먹지 않나요? 유명한데? 저는 집에서 끓여 먹는데 애호박찌개도 이제 돼지고기 듬뿍 넣고 기름이 둥둥 떠서 돼지기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추기름을 집에서 넣어서 하시면 너무 맛있어요. 고추기름 똑같이 이렇게 내고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양파까지 볶고 돼지고기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한번 끓여서 찬물보다 따뜻한 물로 갖고 끓이면서 순두부 넣으시면 돼요. 아니 돼지고기하고 애호박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끓이면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한 15분, 20분 만에 그 수려한 애호박찌개가 나오고 저는 그래서 고추기름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중국 요리로 고추기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기름이 공기하고 많이 맞닿으면 산화돼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우리가 흔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난 치킨을 배달해서 드신다. 아무도 안 계세요? 오늘 너무 건강해 하시나요? 네? 아니면 안 좋아하세요? 치킨은? 치킨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하지. 근데 안 먹어. 본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집에서 튀겨 먹어요. 집에서 튀겨 먹으면 가장 좋죠. 저도 아이들이 아까 기름이 너무 아파서 집에서 튀겨 먹었는데 이제 튀기고 나면 유난히 고기 중에서 닭고기가 안 좋은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기름이 안 좋은 기름 나와 있는 상태로 계속 또 튀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건데 집에서 튀겨 먹으면 기름 딱 한 번 튀기고 버리잖아요. 그럼 너무 깨끗하고 좋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늘 체에 받쳐갖고 기름만 쓸 거예요. 이거를 집에서 하실 때는 고추 가루도 요리에 꼭 사용하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중국산으로 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추기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기름을 이렇게 집에서 내면은 먹어야 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예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런데 보존제나 방부제 엄청 나오고 시중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고 집에서 이렇게 고추기름을 내면은 하얀 그릇에 씻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씻어져요.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걸 씻어서 씻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산 고추 가루에다가 색깔을 빨갛게 내기 위해서 색소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름 중에서 발암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서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꾹 눌렀는데 엄청 기름 많이 넣었죠. 2-3스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시중에서 고추기름 한 통에 한 4,000-5,000원이라고 조그만 거 이게 올라서 그러면은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싸게 원재료를 싸게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사용할게요. 요리에. 그리고 가지 라자냐를 해볼게요. 생소하시죠? 가지 라자냐 해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제철 음식을 많이 먹어야지 가장 건강한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제철 과일을 고르세요. 이게 가장 어렵대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요. 인구 밀도가 높은 데에 반해서 그래서 하우스에서 수경 재배를 해버려서 이제 사계는 구별이 없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재료 선택을 할 때 이왕이면 자연스레나 한산인 같은데 그런데 가시면 제철이 나오는데 거기로 이제 하우스 안에서 많이 나오고 선택을 하실 때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지는 수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 여름에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 수분 좀 많이 보충해 좀 좋아서 수분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비타민 A, B, C, K가 많아요. 그래서 좀 기력이 떨어질 때 이럴 때 보충하기 너무 좋고 우리가 눈에 좋은 안토시아닌 그러면은 블루베리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가지도 요 색깔이 다 보라색이어서 전부 다 안토시아닌 들어있어서 눈에도 너무 좋거든요. 많이 드실수록 좋아요. 아이들 가지 해주면 어떤 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가지를 먹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묻혀서 우리는 간장냉면 원하고 밥 비벼 먹어서 어른들은 못 먹잖아요. 아이들은 잘 안 먹으면 가지를 얇게 썰어갖고 감자전을 묻혀서 튀겨요. 그런 다음에 탕수 소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버무려줘요. 그럼 되게 잘 먹어요. 얘가 가지인지 뭔지 모르고 먹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오늘 이렇게 가지를 세로로 썰어갖고 한 3cm 정도로 썰었어요. 여기에다가 스파게티 소스를 이렇게 발라요. 그런 다음에 질감이 이렇게 채소를 준비해봤어요. 팽이버섯을 그 위에다가 살짝 뿌려줘요. 팽이버섯을. 그 다음에 파프리카. 색깔 파프리카를 빨강하고 노랑을 얹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금치. 시금치까지 얹어준 다음에 치즈를 듬뿍 올려줘요. 그러면 맛있는 가지 피자가 되겠죠? 아니면 가지 라자냐입니다. 그리고 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다 또 올려요. 이 순서로. 그래서 2단에서 3단까지 올릴 수 있는데 잘 익을 수 있도록 2단만 올릴게요. 반대로 해야지. 그리고 가지에 아까 제가 수분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수분이 그렇죠. 많아서 낮은 단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해야지. 그래서 그물처럼. 인덕션 11단에 10분 동안 할 거거든요. 제가 여기다 올리고 저쪽에서 지금 계속 대기하고 계신 분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 옮길게요. 돌려야 되는데. 11단. 근데 이제 신형 인덕션은 9단까지 지금 있죠. 9단에서 밑에다 종료율을 깔았어요. 하지 않도록.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보이는 거예요. 얘가 다 한 대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금치 토마토를 많이 스파게티 소스요. 요즘에 로제도 나오죠. 난 로제 좋아한다 올리셔도 돼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먹으려면 스파게티가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우리 그 케찹 올려도 되겠다. 저거 안에 거 그냥 그치? 두 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서 닭가니를 뚜껑 닫고 12단에 10분 동안 할게요. 이건 이쪽으로 옮기고 다른 요리로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요즘에 이제 빵을 먹으면 대파도 안 되고 밀가루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찹쌀가루만 좀 할 건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현미 깻잎쌈을 할 거는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밑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사태살 가지고 오늘 할 거기 때문에 사단에다가 쑥을 부드럽게 먹을 거기 때문에 사단에서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지금. 물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고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사태는 근육살이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그 정수기에 꼭 씻으셔야 돼요. 이렇게 친 다음에 깨끗하게 물기를 뺐는데 이제 고기 고르는 법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50분 연습할게요. 수육할 때 보통 막 물 넣고 이것저것 다 넣고 하잖아요. 여기는 흘리기가 많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놔두고 그냥 한 번 중간에 뒤집기만 할 거고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스텐팬에다가 요리를 하기 때문에 뭔가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걸 할 때 코팅팬으로 넣어가고 우리가 뭐 에어프라이기나 이런 걸 돌리지 않나요? 오븐에다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오븐에 넣는 틀 자체들이 뭐 전부 다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스텐팬이랑 코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센 불로 해서 얘를 가열을 하면은 센은 사이사이에 공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쫙 늘어나요. 12단에서 지금 예열을 한 3, 4분 할 거고 그러고 나면 공국이 딱 이렇게 늘어나면 그게 어떤 원리냐면은 더울 때 우리가 지금 너무 덥잖아요. 오늘 비 오니까 좀 덜 덥긴 하는데 더울 때 기차의 철로가 쇠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울 때는 수축돼 있다 더울 때 좀 늘어나요. 지금 아시나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가운데 사이사이에 공국이 있는데 열을 가미가 쫙 늘어나서 부르게 바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름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가고 닦을 거예요. 그러면 코팅 프라이팬하고 똑같이 만드는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할 건데 이제 습식 찹쌀가루로 이제 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물을 냈다가 잘 불려갖고 방앗간에서 맡겨갖고 오거나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사람들이 그냥 마트에 가서 찹쌀가루 사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걔는 물날림을 다 해버린 상태라 습식이 아니어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으면서 안 돼요. 오늘 찹쌀 파이를 할 건데 그래서 습식 찹쌀가루를 꼭 사시고 이렇게 해서 찹쌀가루 지금 저기에다 다 써놨는데 300g 기준이에요. 300g에다가 제일 먼저 계란을 해서 넣을게요. 계란 한 개 넣고요. 계란 한 개를 여기 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넣어서 온도를 맞출 건데 우유 좋아하신가요? 자연들의 우유하고 지금 우리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계란 한 개를 떼서 넣고 계란도 이렇게 제가 이제 요즘란을 준비했어요. 모험생들 요즘란을 준비했는데 인증된 거 그런 거 좀 먹으면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눈치에 뭐 콩으로 키운 사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GMO 조작된 음식들이 너무 많아. GMO는 뭔지 아시죠? GMO 모르시는 분. 나 GMO 모른다.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 아세요? 안 해주세요. 왜 영화를 봤는데 그 트랜스포머 같은 완전 막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영화 있잖아요. 주인공들이 마블 영화라고 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저도 아들이 좋아해갖고 아들 책상에 아직도 마블 이 캐릭터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같은 인간들이 힘이 엄청 세게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힘이 너무 세요. 코끼리 유전자를 뽑아갖고 사람한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막 근육이 생기면서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식물도 이 유전자하고 저 유전자하고 다른데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잘라가. 그러면 정상적인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 그런데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되는 콩이나 알팔파, 그 다음에 사탕수수, 옥수수, 우리나라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카놀라하고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3% 이상이면 표기를 하고 3% 이상 표기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옥수수 별로 안 먹는데 과자 먹는다 그냥 식당에서 밥 먹는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탕수수도 유전자 조작된 게 GMO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하얀 설탕 있죠. 다 유전자 변이 때문에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탕도 이제 좀 좋은 거 고르시고요. 우유도 소들이 우유를 짤 때 하루에 우리가 다 아기를 낳으셨잖아요. 엄마가 쌍둥이 낳았다. 그러면 이 두 아기를 젖을 먹이려면 젖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유를 먹이잖아요. 소도 돼지도 다 짜야 되면 하루에 양이 있어요.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우유를 짤 때 하루에 2리터 정도 짜야 되는데 얼마를 짜는지 아세요? 20리터를 짜요. 20리터를 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 촉진제를 사료에서 엄청 뻥 넣어서 먹어요. 그렇게 해서 강제로 짜내는데 또 이제 우유가 영희집하고 철수집이 우유 농가예요. 그럼 영희집이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럼 영희하고 철수하고 합의하고 시설 하나 가져가고 영희집에서 짠 우유, 철수집에서 짠 우유를 다 같이 가지고 와서 이거를 소독이 하고 서울우유에 납품하고 공구로 우유에 납품하고 이렇게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희집에서는 굉장히 관리 잘했어. 근데 철수집에서 관리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섞여버리면 고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젖을 먹일 때 우리가 김치가 막 먹고 싶어서 김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애기가 똥 쌀 때 똥이 빨개지지만 똑같아요. 우리 얼려가 똑같다고. 젖을 그대로 뽑아내는데 이게 안 좋은 것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그대로 먹는데 멸균 처리된다고 해도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양가 섭취를 위해서 먹는데 득보다 어떻게 보면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유 선택해서 잘 드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급식하는 우유를 하나도 안 먹였어요. 나중에 이제 쫓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다 먹고 싶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먹였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자연들이 우유를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양 우유를 먹으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단백질 공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유가 손쉽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에서 타동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먹기도 하는데 잘 먹이면 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유 안 먹고 유전자 조작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막 고루우유가 나오고 그러니까 두유 먹으면 되잖아. 근데 두유 올려가 어떨까요? 콩인데 안전하지 않아요. 물론 GMO가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 옥수수를 우리가 1년 동안 1인당 25kg 정도 먹는데요. 그렇게 드신가요? 내가 먹는 그냥 옥수수 말고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을 통해서 나온 GMO 조작된 옥수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1년에 25kg 정도 드시고 그래서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내가 재료 같은 거 이런 걸 선택 잘하고 그냥 입에 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제철에 나오는 건강식을 먹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란 하나 껴서 먹고 우유는 100에서 150 정도를 넣는데 농도를 그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찹쌀가루를 집에서 빻으려고 했는데 오래된 찹쌀가루야. 그럼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럼 방앗간에서 빻으면 이 자체가 물이 많이 있어. 그리고 냉동실에서 바로 꺼냈어. 그러면 지금 반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유를 좀 더 부어갖고 계속 치대잖아요. 그럼 묽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농도를 한두 번은 실패해요. 한두 번 실패하시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해갖고 실패해갖고 에이 나는 못하겠다 아니고 몇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요리를 하면서 간식하는데 실패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이라 농도는 우리가 부침개 많이 해먹잖아요. 부침개 할 때 걸쭉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약간 조금 돼지가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주 걸쭉하게 말고 살짝 돼지가게 그 정도. 나는 자신 없다 그러면은 조금 물처럼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떼낼 때 나중에 꺼낼 때 잘 꺼내고 식혀서 드셔야 되고 찹쌀은 묽게 하든지 아니면 돼지가게 하든지 식으면 다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농도가 약간 흐를 정도 요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콩배기, 판배기, 완두배기 이렇게 해서 시중에서 판매를 해요. 직접 집에서 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 완두콩이 나올 때 한참 봄에 많이 나오잖아요. 얘를 물이 잠길 정도로만 끓여요. 그러면 완두콩은 굉장히 빨리 익혀지거든요. 그럼 이런 냄비에다가 물이 잠길 정도로 해서 팔팔 끓으면 콩을 딱 하나 먹어보고 익었어요. 그러면은 설탕을 그 정제 유기농 설탕으로 피정제 설탕으로 이 물이 어느 정도 고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설탕이 콩이 안 부을 정도로 싹 위에다가 숟가락으로 얹어놔요. 그럼 얘가 싹 스며들어요. 뚜껑 닫아놓으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너무 좋고, 나머지 콩물 같은 경우 내가 콩 삶기가 힘들다면 남겨줄 때 한번 돌리세요. 그런 다음에 익으면은 뜨거운 상태로 설탕을 뒤적지적 해놓고 위에다가 쫙 깔아놓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말 건강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좀 섞어볼게요. 좀 대중의 입맛으로 좀 제가 달게 할 거예요. 다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반죽이. 블렌드 안 돌려도 되고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똑같은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6단에 25분 동안 일단 넣어갖고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뚜껑 열고, 뚜껑에가 이게 지금 스팀 오일이 없는 연비 뚜껑이와고 수분이 위에가 얹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닦아내고 뒤집어서 5분 정도 할 건데, 이 위에다 이제 견과류를 뿌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에어를 지금 얘기하는 거 에어를 잘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코팅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름을 30분 정도만 넣어서 이렇게 빈틈없이 닦아줘요. 기름을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각 집에 한두 개씩은 다 있죠. 코팅팩. 너무 편하니까. 그 코팅팩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스텐이 어려워서 못 쓰겠다 하시면 이렇게 그냥 하시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피자를 굽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굴 때 또 기름 넣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코팅하면 그 다음에 기름을 아예 안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뭐가 있냐면은 빵이나 이런 걸 할 때 볶음탕도 지금 레이어를 했어. 근데 내가 요리할 간으로 내려서 레이어 올려야 돼.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으로 내릴게요. 일단으로 내려서 이제 요것도 이렇게 바른다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견과류를 여기에다가 넣을 건데, 여기 슬라이스한 아몬드를 넣을 거예요. 아몬드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먹었을 때 그 살찌지 않도록 지방 분해를 되게 잘해줘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20-30분 정도 먹어주면 나는 좀 기름진 음식 많이 먹었다, 그럴 때 되게 좋고,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통에 있는데 내가 이 위에 올리려고 하는데 얘들이 아몬드가 뚝뚝 떨어진다. 그런 걸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아까 제가 찹쌀가루에다 이렇게 반죽했잖아요. 가루를 조금 남겨놨다가 이 가루를 여기다 섞어서 올리면 좋아. 그러면 따로 안 떨어져요. 다 들러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찹쌀이니까 좀 눌러주게. 그냥 이렇게 하고 손으로 눌러주면은 찹쌀이 꽂히듯이. 우리가 굉장히 고급이라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안 들어오고 가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건강의식이라 밀가루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25분 동안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25분 후에 뒤집어서 한번 하면은 30분 안에 요리가 끝나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요리할 때 베이커리 요리들이 그 흰자를 블렌딩해서 이렇게 부풀게 해서 빵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틀어놨잖아요. 그럼 이 온도랑 아래 온도가 잘 안 맞아서 이가 잘 안 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또 덥고 그러니까 블렌딩하는 그런 빵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고기가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네.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네. 잘 요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신가요? 네. 고기 자체에서 나오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 다 나오는데, 이제 오늘 제가 요리를 준비하면서 이제 고기에 관심 많아갖고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너무 웃겨갖고 아침에 웃었는데, 그 암돼지들이 계속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돼지를 교미하는 날이에요. 오늘 새끼를 이제 배기하려고 교미하는 날인데, 돼지 사육사가 있죠. 전날 밤에 부인이랑 관계를 하고 오잖아요. 그럼 돼지가 삐져가지고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돼지들이 질투가 엄청 많대요. 그런데 돼지는 유일하게 이건 좀 이제 그냥 여담인데, 우리가 남자들이 다 이제 남편들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결혼을 하셨으니까 남편이 한번 타자 이러면서 다가오잖아요, 부인들한테. 근데 돼지는 여자가 흥분을 하지 않으면 관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일하게 동물 중에서 수컷이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고 암컷이 때가 돼야지 교비를 해서 새끼를 가질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돼지가 이렇게 젖이 10개 돼 있어갖고 한꺼번에 막 20마리씩 먹잖아요. 근데 자기 젖을 차지하지 못하는 돼지는 죽고 이렇게 하는데 또 돼지가 흥분을 해서 쥐를 이렇게 딱 수축을 해야지 암컷이 사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냄새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컷이 사육사가 이 여자의 한계를 품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합니다. 삐지라고 이렇게 돌아서겠대요. 그 영상 보고 너무 웃겨갖고 우리가 돼지를 키울 때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강력하게 좀 돼지를 지금 여름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돼지는 암모니아를 많이 이렇게 오줌을 싸면 암모니아가 다 올라오잖아요. 사육장이 굉장히 건강한 사육장이 좋은데 빨리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좁은 공간에서 갇혀져서 살잖아요. 그리고 살을 많이 찌워갖고 무게를 많이 나가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하는 환경인데 그래서 돼지를 빨리 얘를 키워갖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를 엄청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돼지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또 본인이 싼 오줌에 암모니아 가스가 올라와서 돼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데나 뒹굴뒹굴 하고 이렇게 사니까 좀 약간 우리가 왜 좀 약간 미련한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표현 안 하면 안 되는데 약간 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돼지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해요. 보니까 지금 거미부터 시작해서 엄청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거나 먹고 뒹굴고 자거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랄 때 덴마크나 이런 데서는 여름에 저도 오늘 초대한 분이 아기가 어제 그제 시킨 치킨을 시켜서 먹었어.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남겨놓은 치킨을 남겨놨는데 어제 그걸 데워서 먹었는데 밤새는 설사하고 붙어갖고 응급실에 갔는데 장염이 걸렸어요. 지금 주위에 장염 심심치 않게 일어나죠. 여름이라 날씨가 더우니까 음식이 빨리 상하는데 우리가 해놓은 음식도 상하고 우리도 너무 더워서 땀 많이 흘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돼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닭, 소 다 그 환경 속에서 땀도 많이 흘리고 물론 에어컨도 다 틀어주고 지금은 환경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줌 싸고 나면 그 암모니아 가스가 올라와갖고 우리도 어지럽잖아요. 근데 돼지들도 언제 그때그때 치워줄 수가 없으니까 그 암모니아가 올라와서 돼지들이 병들어요. 그러면은 덴마크나 이런 데서는 사료에다가 유산균을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집어넣어요? 항생제. 그런데 지금 정부가 법적으로 항생제하고 성장 촉진제를 물속에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에서 규제가 안 돼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 다 가갖고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검사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한테 맡기는데 이제 검사해서 걸리고 이런다고 하는데 너무도 많이 싼 가격으로 빠르게 재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에가 안 좋은 성분을 다 쌓여있거든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을 때 가장 맛있게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삼겹살에 이렇게 불판에다 구워갖고 수수한데 이렇게 먹지 않나요? 근데 나는 여름에 이렇게 먹었는데 좀 설사됐다. 그러면 항생제하고 성장촉진제가 지방에 있는데 그게 범벅이 되고 내 장이랑 만나갖고 뒤집어지면서 설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건강한 장이다. 그런 분들도 여름에 가끔씩 설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이 냄비 같은 경우는 성장촉진제하고 활성제 들어가서 쫙 빼낸다고 하거든요. 기름을 쫙 빼내는데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게 예전에는 불판에다 구워 먹는 요리를 하지 않았고 그냥 수육 형태로 먹었어요. 근데 엄마들도 수육이 제일 안전하니까 수육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수육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물 아무것도 안 넣는데 지금 물이 나오네 냄비에서. 그런데 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커피도 넣고 계피가루 넣고 이것저것 된장도 넣고 다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단백질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는 물에다 삶잖아요. 맛있는 맛이 물로 다 빠져나가요. 사실 그 국물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기만 던져서 먹잖아요. 그러고 나면 고기 먹고 나면은 좀 남았어. 그리고 이거를 식었을 때는 빡빡해져요. 맛있는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다시 데우면은 냄새도 나고 맛이 없는데 제가 나주에서 그 80대 언니들이 있어요. 제 고객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수육을 해줬는데 그 언니 그 가게 옷가게 언니 형부 드시라고 요만큼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일단 형부한테 데워서 드리세요 그랬더니 냄새 날 건데 예민하신 분이 맛이 없을 건데 계속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남편분이 오기 전에 친구분이 왔는데 야 우리 돼지고기 먹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 처음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을 처음 먹어봤다고. 그래서 이 냄비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물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잘라갖고 김치에 쌈만 싸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친구분이 와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줬대요. 냄비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너무 맛있다. 이 고기 뭐냐? 뭘 찾냐?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에 또 뭘 찾냐? 무슨 양념을 추가했냐고 물어봤대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냄비에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 냄비 뭐예요? 나 하나 사야 되겠네.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분이랑 맛있는 맛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하나도 맛이 없는데 그대로 있고 아까 제가 돼지 기름 환경을 얘기했잖아요. 돼지를 겉에 한 암컷이라고 시중에 많이 판매해요. 그게 뭘까요? 수컷은 일단 순놈은 냄새가 나. 남자들은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남편들도 냄새가 나고 아이들도 키울 때 정수리도 냄새 나고 다 호르몬 냄새가 여자하고 다르잖아요. 돼지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가 냄새가 나는데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육점에 가고 고기를 고를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거새우 말고요 라고 얘기해서 암고기 주세요. 그러면 네 암고기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새우 말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봐요. 수컷을 거새하고 그 부위를 자르고 나서 암컷처럼 길러서 고기로 판매되는 등급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수고기는 요리하기 전에 처음부터 냄새를 고기를 막 사와서 맡았을 때 냄새가 나요. 우리 수컷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는 끝까지 냄새가 나요. 된장도 다 집어넣어도 일단 일시적으로 먹는데 식은다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고기 달라고 하고 동네 정육점에서 암고기 전문적으로 하는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사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이제 또 이런 얘기 해줬더니 되게 재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무섭기도 한 얘기예요. 그 돼지가 아까 여기 쭈쭈가 10개씩 2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새끼가 한 10마리밖에 임신 안 했어. 10마리가 났어. 그럼 10마리가 이 젖을 못 빨잖아요. 그럼 우리가 애기 낳고나 젖을 못 빨면 어떻게 돼요? 젖이 계속 흘리면서 전문가가 나고 그게 계속해서 그 상태로 안 짜면 어떻게 돼요? 속에가 보름이 들어요. 그럼 겉에가 막혀요. 유선이 막히면서 쫙 간단하게 그러면서 엄청 아파가고 전문사에 오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전문사에 와요. 근데 주인이 계속 짜줄 수가 없잖아요. 기계로도 계속 짤 수도 없고 그러면 그대로 놔둬요. 그럼 여기가 굶어갖고 썩어. 그러면 이렇게 도려내. 그러면 거기다 항생제를 다 부어갖고 이 돼지가 10마리 낳고 난 다음에는 키우고 나면 한쪽에 10쪽에 젖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젖이 있다가 15개 정도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는 이제 폐사를 해요. 그런데 원래 이 돼지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 키우진 돼지잖아요. 그럼 이 돼지는 고기가 어떨까요? 이 돼지는 일반 고기를 못 낳아요. 그러면은 그 암돼지 같은 경우도 새끼를 낳는 암돼지가 있고 고기용 암돼지가 있거든요. 근데 새끼를 낳는 암돼지 같은 경우 그렇게 키우고 나면은 그걸 다 쪼개갖고 너겟이나 냉동시킨 고기에다 집어넣어요. 만두, 너겟 이런 데 다. 제가 그 얘기 처음에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드림에서도 돼지를 키워서 그렇게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암돼지를 어떻게 하냐? 공개를 해라. 지금 이 너겟에는 뭐가 들어가냐? 엄청 막 들고 일어났어요.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법이 허술한 게 성분 표기가 몇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안 넣어도 돼요. 몇 프로 이상이면 안 넣어도 돼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좀 소비자들 똑똑하게 잘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좀 모르겠다 그러면 자연드림이나 그나마 방법이 자연드림이나 한살림 같은 데 가서 우유를 사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은 그냥 아미에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뭘 사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미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는 잘 익고 있고요. 이렇게 물이랑 사태살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한 번만 뒤집어 줄게요. 원래는 실로만 묶고 가라고 하는데 안 묶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뒤집은 다음에 좀 맛있는 맛이 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 주신 분이 대파를 좀 썰어 오셨어요. 엄마들이 이제 내가 좀 요리를 배워 똑똑해 좀 알았어.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 냄비가 지금 요리가 안 되니까 수익이 안 되니까 밑에다가 양파를 깔고 대파를 깔고 막 사과를 돌려가게 하고 깔고 해갖고 해 먹어요. 근데 고기가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하면은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통신중 냄비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고 물이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좀 물먹이 고기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근육이라 생각하면 물론 근육에도 물이 있기 때문에 나오긴 하겠죠. 너무 아까우니까 깨끗하게 씻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조금만 올릴게요. 저는 원래 아무것도 안 올려요. 쑥돼지는 요리할 때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냄새가 쑥버섯 냄새가 약간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기에다가 돼지고기, 돼지를 이렇게 키우면서 사료에다가, 사료가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것도 있겠지만 사료가 거의 수입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 땅이 전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여러 가지를 섞는데 이제 아프지 말라고 조금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다 비타민을 집어넣어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비타민 다 먹이잖아요. 또 가져가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아프지 말라고 먹이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기르면서 넣는데 그런데 우리가 먹는 농축물이 들어있는 야채가 똑같은 비타민을 먹이면 금액이 비싸니까 합성된다는 거지. 그러면 돼지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료를 집어넣어요. 이게 다 축적돼서 우리가 전부 다 그걸 집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이렇게 분비물에서 안 좋은 물질들이 인을 많이 분출하거든요. 그래서 4대 강우리가 녹조라떼 기억나시죠? 돼지 분비물을 많이 분비되면 녹조라떼가 생겨요. 근데 환경에 오염이 많이 안 되기 위해서 이 인을 분비 못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해서 사료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엄청 감기가 마려워. 근데 안 끼고 참고 있어. 그것도 너도 가스가 뱃속에서 보글보글 끓다가 나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분출 안 하면 폭발하겠죠. 근데 돼지도 인을 분출해야 되는데 못하게 강도로 사료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몸에 축적되고 쌓인 거를 우리가 다 먹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이런 도구로 다 빼내는 거. 안 좋은 것들 다 빼내고 그다음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저는 이제 재료비 때문에 그냥 이제 고기를 샀어요. 요리 이렇게 미팅을 하러 집에 살 때도 저희도 그냥 고기를 사요. 근데 오시는 분들한테 꼭 이왕이면 자연들이나 한산의 고기를 먹으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이력이 있어요. 물론 장난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력이 있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싶어요. 진짜 그러잖아요. 뭘 가리냐, 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뭘 먹어도 다 똥이래. 네가 그렇게 가려서 먹으니까 이거 아프지.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제가 이유식 할 때 무게제하고 다르게 먹이니까 네가 맨날 그렇게 가려서 먹으니까 이거 아토피 비염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저랑 남편이 자기 앞에서 아토피 비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21살, 19살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난달 6월달에 우리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그랬더니 아무거나 다 잘 먹게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먹거리 좀 이렇게 신경 써갖고 가려서 집에서 다 만들어서 먹여줘서 감사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도 친구들은 요리를 딱 시키고 나면 탄산을 먼저 시키대요. 물 대신 탄산을 먹는데 그래서 먹거리가 완전히 다르다. 하나 이런 거 집어먹지 않고 다 빼내고 이렇게 먹는다. 우리 아이들은 다 먹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아프니까 이렇게 다 전부 다 집에서 만들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고기를 먹었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그러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하지? 나는 더 머리가 아프네 이제. 이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면 안 먹으려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방법은 잘 차려진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좋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는 거고 내가 GMO가 조작된 이런 음식이 들어있는 거는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배출시켜줘야 돼. 먹는 걸 배출시켜주면 여러분들 다 비타민을 드시죠. 비타민 C 이런 거 드시고 나머지 비타민 A, B, C, D, K를 먹어서 내 몸속에 안 좋은 찌꺼기들을 다 빼줘야 돼요. 유일하게 농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배출시켜주는 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당연히 먹어야 되고 고기 먹고 난 달은 뭘 드시냐면요. 이렇게 아미나 레시피 있어요. 오늘 이걸로 실험을 보여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또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예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하면 너무 좋아요. 과거를 보고 가. 그러면 엄마들이 뭘 챙겨줬어요? 엿. 엿을 챙겨줬어요. 엿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 혈관의 찌꺼기를 싹 빼줘요. 그럼 전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에 내가 시냅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늘게 거기에 있는 찌꺼기를 딱 빼줘. 그러면은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니까 집중력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강남 엄마들이 옆에 하는 절대 말하지 않고 여기는 얘가 청국장 대신 먹는 거예요. 근데 맛도 보여드리고 제가 실험도 보여줄게요. 내가 재료를 잘 구별을 못하겠어. 그래서 다 먹었어.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습관들이 싹 빠져나가요. 그냥 나는 이런 거 먹을 거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구별을 못하게 돼.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밖에서 밥을 안 먹진 않겠잖아요. 사람들 만나러 오면은 정식으로 밖에서 먹기 때문에 먹고 나면 우리가 또 배출시키는 이런 것도 먹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라고 하면 드셔보셔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혈관 청소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여기에 지금 손에 기름기가 많이 묻어있어. 그럼 물로 씻으니까 씻어질까요? 안 씻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누 먹고 잘 내가 깨끗하게 먹고 씻어야 되잖아요. 접시에도 지금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하얗게 생각나 기름이 끼어있어. 그러면 그걸 그냥 물로만 씻으면 안 씻어지잖아요. 퐁퐁을 해서 깨끗하게 세제 거품을 내가 어떻게 닦아야 되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얘가 세제 거품을 내듯이 혈관 안에 있는 기름기를 싹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어면 진짜. 씹어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하루가 막 총무탕 먹이잖아요. 저는 이제 고3 때 아들이 공부하는데 이거를 먹였는데 안 먹고 싶었는데 저한테 먹였어요. 꼭 갖고 사는 거 야랑하고. 근데 딸은 그걸 못하니까 알았어. 근데 자기가 알았어. 고기 먹고 나면은 미스들이 알아서 먹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기름기 있는 거를 까고 먹어서 이게 고추기를 대신에 하는 고추기를 소금도 들어있고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쌓이고 먹었어. 그럼 우리 혈관이 어떻게 될까? 혈관이 이렇게 기름기가 짝이게 되는 여기처럼 이렇게 되지. 그런데 뭘? 여기에 내가 혈관을 청소하듯이 레시피를 먹어서 깨끗하게 거품을 해서 기름기를 제거를 했어요. 볼게요. 내 혈관에 기름기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여기를 봐주세요. 제가 다 보고 난 다음에 드리려고 그랬네요. 여기를 봐주세요.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음식을 두 분이 드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먹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 짓도. 근데 이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드셨던 혈관 청소를 깨끗하게 해내는 레시피를 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종이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이신가요? 와.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쌓여갖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해요. 기름이 넘쳐서. 그런데 이렇게 먹어주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방법으로 마음껏 먹고 빼내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래서 누가 좀 하시면 돼요. 이따가 제가 요거는 콩국수를 할 건데 콩국수에다가 집어넣어서 갈 거예요. 일단 등등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좋아해서. 그리고 두 가지 요리가 남았어요. 편육개는 잘 되고 있고요. 바지락이라는 고기를 사고 있고 찹쌀까지 너무 나와서 뒤집을 거고 이제 땅콩국수에다가 마지막에 간장하고 표고 깡통을 할 거예요. 표고버섯이 지금 많이 나와서 표고는 기름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자주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잘 드시나요, 표고버섯? 좀 튀긴다. 요리 재료로 많이 쓰시죠? 네.
손톱을 깨끗하게 씻어갖고 이렇게 사진을 좀 했어요. 그리고 바삭바삭하게 튀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백종원 바다나무를 이렇게 문제다 놓고요. 기름은 한 2cm 정도로만 사진에다 넣고 여기에다가 튀길 거예요. 모르겠어요. 튀겨갖고 봐봐야 돼. 소스에다 버무릴 거예요. 이렇게 튀김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봉지에다가 손으로 많이 튀면 안 되는데 지혈은 봉지로 많잖아요. 벌써 지금 보이시나요? 기름에 이렇게 무늬가 나오는데 180 지금 튀기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은 너 와서 아니 우리가 하는 살 아니라고 해야지. 하나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전부가 튀김 온도로 하셔도 되고 일반 온도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참 튀김으로 좀 빠르게 짧게 튀겨내는 거예요. 보통 먹는 튀김하고 한번 레시피는 거기다 써놨는데 몇 달에 몇 분 이건 오늘 보시고 오시는 건데 한번 물어보세요. 튀김할 때 뚜껑을 닫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뭉텅 말이야. 근데 이 냄비는 조명이 진짜 이렇게 안 먹는 거예요. 뚜껑을 닫잖아요. 빠르게 튀어져요. 그 대신 이제 위에가 수분이 차가지고 튀김하고 닦아줘요. 얘는 지금 20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핑을 잘 해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관을 떨어지는 이게 샐러드가 있어야 되는데 좋겠지? 대박. 일단 이런 걸 할게요. 그러면 하나요. 예, 어디 있을까요? 중간에 얘는 센 불에서 딱 한 번만 뒤집어 주기만 이렇게 해서 저쪽에 물이 튀기고 있어요. 저쪽으로 보일게요. 그래서 저는 쿠키를
강력분 110g에다가 베이킹 파우더, 스몰티 베이킹 파우더는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다 매일 바뀐다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베이킹 파우더가 위험해서 좀 안 먹기도 하는데 알루미늄 성분 안 들어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옥수수로 만드는 거 자연스레 같은 게 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 70g. 설탕은 제가 오늘 일단 콩국수 먹을 때 먹으라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비정제 설탕으로 미네랄이 그대로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한 번 더 걸러버리면 하얀 설탕 되잖아요. 하얀 설탕은 살도 굉장히 빨리 찍어요. 당이 확 흡수되기 때문에 안 좋고 미네랄이 들어있을 때는 아무래도 흡수가 조금 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이 설탕하고 그 다음에 아스코바도라고 있어요. 걔는 정말 온당이어갖고 거기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 환자도 그냥 한 스푼씩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암에서 나오는 알룰로스가 있어요. 얘는 단맛이 나는데 장에서 못 끓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프라폴리고랑 성분 많이 들었으니까 알룰로스나 그다음에 프라폴리고랑 이런 거를 방송으로 내가 좀 고민이다 그러면은 드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버터에다가 3배로 준비했어요. 그 한 배로 할 때는 버터를 150g 아니 50g만 넣었는데 제가 지금 150g을 넣었어요. 그리고 버터 50g, 계란은 크기가 좀 있어서 2분의 1개만 넣으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개 반 넣어야 되는데 그냥 2개 넣었어요. 좀 작은 걸로 해서 물건을 넣으면 되지. 밀가루. 한개 먹어도 아니면 이렇게 순서만 노른자를 잘라. 그냥 놓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탕을 3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넣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210이거든요. 210입니다. 다시 한번 찰게요. 제가 봐도 근데 시중에는 이거 한 3배 넘어 하세요. 커피가 엄청나게 생산을 하더라고요. 계란도 고기가 지나가다 약간 상해 있거나 그런 거라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빵이나 쿠키에 따로 들어가는 음료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집에서 미용 같은 거 사용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따로 넣는 음료 미용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맛을 더 훨씬 가미하는데 빵이나 쿠키를 먹으면은 달면서 짜지 않잖아요. 소금을 많이 넣어야지고 얘가 맛있는 맛이 나니까 끝났습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얘는 치킨만에다가 식혀줍니다. 아, 기다리셨군요. 이렇게 다 녹을 때까지 조물조물 해주세요. 설탕하고 계란하고 지금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땅콩 버터를 넣을 건데 아메에서 땅콩 스프레드가 요즘에 뭐 고창 땅콩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물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얘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뭔가를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빵에 발라갖고 이게다 잼이랑 같이 발라 먹으면 건강 생각으로 요즘에 건강을 좀 많이 먹고 가격이 생각보다 심지어 비싸요 되게. 맛도 되게 좋고 영양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땅콩을 많이 먹으면 설사하고 기름져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땅콩이 우리가 먹었을 때 그 가스를 일으키지 않은 건강 중에 하나예요. 많이 먹으면 좋아요. 세 배로 넣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밀가루를 제가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통밀가루 사용해요. 이왕 만들어 먹을 거면 안 좋은 거 드시지 마시고 좋은 걸로 재료를 사용하세요. 네. 3배로 지금 넣었어요. 다 2-3개 정도는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녹색 수영 소면이 있어요. 안에서 나온 게 얘가 바람에 넣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드라마 보면은 국수공장 많이 나오죠. 국수를 쭉 빼갖고 일일이 하고 바람에 말리잖아요. 손으로 다 수에 거쳐서 만드는 거보다 바람에 말리는 얘가 얘가 쫄깃쫄깃하고 사겨버렸어. 완벽하면 안 돼요, 사람. 한 번씩 이런데 그냥 이대로 다 주무신 거예요? 너무 큰 거를 제가 그러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 손으로 다 직접 빚어갖고 바람에 많이 밀어져서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색깔별을 사고 사는 거랑 가서 말했어요. 이것까지 쌍둥이 완전 저 하얀 콩국수도 좋아하시나요? 근데 콩국수 한번 돌리고 귀찮아요. 이거는 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콩 국물로 하는 거 고르세요. 그 다음에 고기가 지금 이쪽으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분 안 남았어요. 고기는 먼저 삶아갖고 나도 먹기 쉽잖아요. 이 고기에는 이렇게 깻잎을 깨끗하게 씻어갖고 지금 다 날려고 왔어요. 여기에 깻잎도 아주 간단해요. 간장을 붓기, 설탕을 한 20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준비해 주신 분이 20표 만든 강식주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여자들은 순식간 야채를 먹잖아요. 이렇게 섞어갖고 여기다 부어줘. 그냥.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지어놓으면은 얘가 너무 맛있는 비가 너무 맛있어요. 간장, 설탕, 식초만 넣어서 이렇게 넣고 굴려갖고 그냥 놔둔 거예요. 네. 그리고 스파게티를 곁들여서 먹을 건데 여기에 양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양파가 양파하고 뭐 레디시 이런 걸 넣어도 되는데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소스를 이 치커리 소스는 뭘로 넣으려면 간장 깊이 그 다음에 정종을 넣는데 정종이 시중에는 정종을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각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넣었거든요. 내가 이게 없어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정종을 넣어야 돼요. 제가 저기는 정종이라고 써놨는데 원래는 미림을 넣거든요. 우리가 그 남편 친구들이나 남자분들 지금 초대할 때는 미림을 좀 넣는데 그분들은 그냥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는 분들이니까 모든 요리에 막 미림 집어넣잖아요. 거기에 거의 조미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상 사귀는 거야. 그래서 이게는 조미료가 안 들어있는 건데 오늘은 이랬는데 내가 이게 없다 그러면 백화수로 같은 거, 정종 같은 거 저는 여기다 그냥 정종이라고 써왔어요. 정종 2분의 1티, 2티, 그 다음에 고춧가루 제가 여기다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참기름 마지막에 넣을 거고 통깨로 좀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마늘, 설탕을 넣을 건데 지금 여기에 다 양념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따가 언제기 전에 묵직하게 안 먹으면 누구니까 얘는 숨이 좀 죽어도 돼. 일부러 미리 먼저 해놓는 거고 고기 썰 때 여기에다가 나머지 양념 해갖고 버무릴게요. 그래서 끝나는 거고 또 많이 드시라고 지금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땅콩 쿠키 완성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우는 꽃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밑에다가 종이를 깔고 하잖아요. 얘는 벌써가 들어갈 수 있는 안 깔아도 돼.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툭 떠서 그냥 여기 집어넣고 이렇게 눌러줘요. 그냥 약간 무심할 때도 이렇게 그냥 예쁜 모양 안 해도 돼요. 나는 예쁜 모양 해도 괜찮아. 모양 해도 되고.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사람 맛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콩 갖고 싶으면 하는 고기는 말이에요. 제가 콩국수 만드는 것만 사고 나머지 해볼게요. 시장에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고기만 예쁜데 색깔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삶고 안 익으면 비린내가 나고 나는 콩국수를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 레시피를 여기는 얘는 이제 고소하게 견과류를 넣을 거고요. 이렇게 아메에서 100% 콩으로 하는 프로틴 가루가 있어요. 스코어 100이어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굉장히 안전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GMO가 굉장히 많은데 콩하고 옥수수라고 했잖아요. 얘는 아예 GMO 프리예요. 근처에도 GMO가 못 날라오고 다 케어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손실되면 질병이 오거든요. 근육이 잘 떨어지고 나면은 나이 들면서 50이 넘어가면은 근육 잘 지키는 것만 해도 내가 나중에 마지막까지 잘 걸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동물성하고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한 2대 1 정도는 섭취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콩 삶아서 먹으면 되겠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콩은 내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내가 콩이나 이런 걸 먹었는데 부글부글 하다 그러면 흡수가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프로모션 하는 것 중에서 맞춤 유산인 분이 있어요. 내가 응가를 받아갖고 어떤 기관에다 보내요. 그러면 내가 이 콩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내 장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장이 되게 약해갖고 좀 설사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맞춤 유산균 1년 먹고 난 다음에 인바디를 제가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마른 비만이라고 해서 근육이 거의 없고 지방만 있었어요. 근육이 19%. 그래서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었는데 제가 그 맞춤 유산균 제 장에 있는 없는 균을 넣어준 유산균을 먹고 항상 이 단백질 프로틴을 먹어도 속이 부글부글 했는데 지금은 부글부글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따뜻하게 물을 데워갖고 찬물하고 섞어서 코코스라고 했는데 그걸 한 잔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유산균은 4번 유산균이 나왔거든요. 이 프로틴을 2스푼 까서 넣고 4번 유산균에다가 수화가 잘 되라고 효소 한 포를 집어넣어 흔들어갖고 이걸 먹어요.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먹었더니 지금은 속 부글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이 조금 내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에 보내줘서 이렇게 부글거려요. 그러면 아 내가 비싼 걸 먹어도 내 장에는 상할 수 있는 미생물이 없구나. 그러면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아요. 영양제들은 한 개씩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비싼 쪽으로 내 보내버릴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흡수시킬 건지 돈 아깝게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우유에다가요. 오늘 우유에다가 자연스러운 두부를 넣고요. 그 다음에 프로틴 가루를 넣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고소하라고 콩가루하고 그 다음에 땅콩, 볶은 땅콩, 국산 볶은 땅콩을 제가 어제 열심히 껍질을 깎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넣고 그 다음에 레시피를 넣고 갈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콩국물
우리가 그냥 콩 삶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완벽한 콩 국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견과류가 들어가면은 우유를 많이 넣고 막 돌리면 호떡하고 안 갈려요. 그래서 먼저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유를 조금만 넣고 옆으로 좀 가시면 안 돼요? 화면이 안 보여요. 지금 사람이 많아서 전화가 돼서 그래가지고 많이 넣어요. 여기 넣고 영양가 넣고라고 제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얘를 먼저 갈아줘요. 이런 거 잘 보내고 이거 나 잡도 못하겠다. 눌러야 돼. 갈아서 있나 보고요. 어떻게 잘 갈아졌나? 아이들이 단백질 맞았다고 안 먹을 때 저는 여러 가지 넣어서 이렇게 갈아서 먹였어요. 근데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견과류 많이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드실 때 이렇게 갈아서 드세요. 그러면 물이나 우유를 조금만 넣고 먼저 견과류 갈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갈아서 드십니다. 내가 씹어먹는 게 너무 힘들고 나는 먹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자연스러운 국물 완성하게 자연스러운 국물 넣고 여기에다가 완전가루 없이가 아니라 프로틴 가루를 넣을게요. 언니들 드세요. 네. 언니들. 이렇게 해서 지금 두부 한 번 넣었어요. 그리고 프로틴 가루를 이렇게 오늘 오시는 분들 많이 넣어주세요. 집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때문에 여기에다가 고구마 가루를 넣을게요. 고소하게. 집에서 콩물 해 드실 때도 콩가루 넣지 않나요? 여기다 이제 소금이나 슈가를 이 시간에 맞춰서 넓은 저희가 예의력적인 여기 언니들 여러분들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아서 또 먹을 거예요. 사실 진짜 프로틴 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드시는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세팅하는 동안에 오늘도 건강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건강 정보를 드릴 건데요. 이 강사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그런 국석사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환경 연구가.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물박사님이라고 통해요. 그래서 완전 물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전문가 분이신데 한번 이분이 왜 이스프링을 선택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스프링 때문에 아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뭔데 선택을 하셨을까 오늘 아마 도움되는 시간 되실 건데요. 이제 저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강의를 한번 불러주시면